미국의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고유 관세 결정을 앞두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할까? 미국 고유 자동차 관세는 세계 증시에 그리고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집중 분석해본다. 네, 간밤 유럽 증시가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대한 자동차 관세 부과를 연기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모든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자동차 관세 이야기,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 확장법 232조 조치가요. 어떤 내용인지부터 알아봐야겠네요. 지금 뭐 너무 많이 휘둘르다 보니까 일단 232조 자체가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주는 수입 제품을 뭐 제한하거나 아니면 고관세를 부과해서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관련법인데 아마 예전에 이 알루미늄하고 철강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우리나라도 굉장히 호되게 당한 부분도 있거든요. 아마 이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은 뭐 3만 개의 부품이다 보니까 모든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들을 뭐 대상으로 지금 고관세를 부과하겠다. 그게 이제 지난 7월 달에 발표하겠다고 얘기했다가 6개월을 연장을 했어요. 그 연장된 날짜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상이 뭐 유럽이나 일본 또 대한민국 이 세 개의 지역에 해당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면은 왜 이 수입차 관세 카드를 언급했는지도 궁금한데 사실 이 수출 그리고 관세 예민한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자국주의, 폐쇄주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서 세계 무역이 전체를 출렁거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들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각 나라마다 이 관세를 뭐 보도 휘두르듯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자국주의라는 개념도 강하고 또 실제로 미국 차가 다른 국가의 차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미국 차를 좀 내세우겠다라는 측면도 있고 또 필요하면 미국 내에다 공장 지어서 여기서 생산해. 즉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도 포인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좀 약간 귀에 와닿는 게 왜 미국은 거의 모든 제품에 있어서 1위 선두자리를 갖고 있는데 자동차 부분에서는 왜 경쟁력이 뛰어나지 못한 걸까요? 상당히 고민이 많은 부분들입니다. 미국 포드 크라이슬러 우리가 일명 빅3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뭐 픽업 트럭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국이 집하고 직장 사이의 거리가 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차가 아니면은 운행을 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도로도 넓고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배기량이 굉장히 커요. 또 디젤보다 가솔린 쪽이 이제 시중이 돼 있고요. 뭐 3,000cc, 4,000cc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명 돈을 뿌리면서 달린다. 또 에너지 자립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셰일가스가 나오면서 완전히 거의 100% 자립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연비에 별로 치중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미국 차 같은 경우에 연비가 1리터에 뭐 5km, 6km 우리가 이제 차를 들고 뛰고 싶은 심정을 느낄 정도거든요. 그 정도니까 뭐 디자인도 좀 투박하고 차도 크고 세계 경쟁력에 대해서는 최근에 들어서 좀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은 아직도 픽업 트럭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는 다른 국가, 특히 우리 대한민국 차 하게 되면은 디자인부터 연비, 가성비 굉장히 좋거든요. 미국 차가 비교가 안 되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미국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차도 고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차 경쟁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더 취약한 부분에서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트럼프 대통령인데 근데 그나마 호소식이 한국 자동차는 미국 고유 관세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난 여름에 이 한미 FTA 재협상이 끝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재협상에서 우리가 내년부터인가 픽업 트럭이 열립니다. 미국 픽업 트럭 시장은 뭐 400만 대 정도 되는 시장이니까 전 세계에 열어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열려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픽업 트럭 시장도 진출한다 그랬는데 이번에 재협상을 통해서 픽업 트럭을 다시 5년 연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 대한민국이 양보를 많이 했거든요. 또 얼마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뭐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신분을 좀 포기해라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좀 포기를 선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을 해서 그래서 아마 이번에 고관세 부과에 대한 것들은 대한민국은 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제 약속해놓고 오늘 엎어버리는 성격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안심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점은 크지만은 아직도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제외가 안 된다면 네.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외가 안 된다면 최고 25%의 고관세를 부과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는 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완성차가 수출하는 대수가 약 80만 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중에 거의 90%가 현대 기아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큰 타격받고 또 심지어는 이 GM차, 한국 GM에서 만들어진 차가 미국으로 들어가는 완성차도 있거든요. 르노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80만 대가 영향을 받는다. 특히 우리나라가 프리미엄 차에서 이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일반 대중차거든요. 이거는 가성비 측면에서 이 가격이 차지하는 이점이 굉장히 큰데 25% 관세라는 얘기는 미국 시장에 80만 대가 수출을 못한다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심각한 타격 정도가 아니라 국가 경제를 흔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또 이게 못 들어가게 된다면 이 차종을 다른 나라로 지금 수출 활로로 뚫어야 되는데 하루 이틀에 뚫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제외가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제외가 돼야 된다 네. 이야기해 주셨어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자동차 고율 관세 결정을 또 미룰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미 외신에서 몇 개 벌써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6개월 연장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대상이 미국 또 이제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또 대한민국 모든 글로벌 국가에 다 이 카드를 쓸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지금 결정하기보다도 좀 더 시간을 끌면서 안쓰럽게 만드는 것도 있고요. 또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이전에 지금 발표하는 것보다도 대선 끝나기까지 이 칼을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연장 가능성, 어제 나온 외신의 가능성 상당히 높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예 발표해서 제외됐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이게 또 연장하면 또 그냥 마음 가슴 졸이면서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고민거리는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래서 연설이라던가 말 한마디에 우리 증시가 또 우리 투자자분들의 촉각을 곤두셀 수밖에 없는 이유거든요. 네. 여러 가지 닉네임이 있는데 관세왕이라는 별명까지 붙였어요. 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시 이제 네. 말씀드린 자국주의, 폐쇄주의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어서 네. 우리는 수출을 가지고 먹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 폐쇄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가장 큰 활용법을 관세를 가지고 한다는 거죠. 무작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에서는 사실 고개를 설레설레할 정도로 상당히 고민이 많고 내년에 재선된다 그러면은 더 고민거리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까 연장 말씀드렸지만은 특히 방위비 같은 경우도 지금 5배 정도로 올려서 지금 협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계속 연장을 하면은 우리가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트럼프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자꾸 이제 압력을 많이 받는다 볼 수가 있어서 아마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또 미중 무역 전쟁도 일으키고 있지만 세계 각국에다가 아마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카드로서 활용을 하고요.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미국으로 들어와라 이겁니다. 공장 짓고 자기네 일자리 많이 창출해서 자국주의 우선주의를 나간다라는 측면이 가장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 또 올해 트럼프 무역 확장법 외에 어떤 이슈가 남아있는지 앞으로의 자동차 업계에 대한 전망, 이 산업군에 대한 전망도 들어볼게요.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국내가 고비용, 저생산, 저효율, 저수익이라는 1고3저고 네. 또 강성노제 이미지 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또 이 사드에 대한 후유증도 아직도 좀 남아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이 한일 무역 전쟁에 대한 것들도 아마 강대강 논리로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관망세가 좀 별로 좋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전체적인 경제적으로 침체된 부분이기가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은 많아지고 있고 내년에도 이러는 고민은 자동차 산업에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특히 올해 400만 대 국내 생산에 대한 것들도 아마 300만 대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점차 이 부분의 영향이 커지지 않을까. 좀 고민거리는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 완성차 수출입액 추이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녹색 선이 수출액이고요. 수입액은 빨간 선인데요. 수출액의 선이 2013년까지 좀 올라섰다가 그때부터 하향 추세로 들어왔고 특히 2017년 이후부터는 그래프의 낙폭이 커지는 것 볼 수 있죠. 이렇게 수입액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 관세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김필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